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김정현 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시험이라는 게 항상 이제 2학기 딱 시작하고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시험과 거의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설마 그랬겠죠?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학기 동안에 또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일단 뭐 다른 과목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사 과목에서만큼은 그래도 약간의 좀 자신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평을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라든가 평가원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뭐 교육과정 같은 거를 짜던가 뭐 교육 내용 수준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 중심이다 보니까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쉬운 수준이었다. 이 시험이 어디까지나 고2 대상의 학력평가임에 수학능력 시험이나 그걸 대신하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에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점수가 잘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우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높아심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시험은 시험일 뿐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통사형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는 한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선택지가 여러 시대. 그러니까 뭐 신라의 탑을 보여주고 선지에다가는 고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다양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통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좋을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도 상당히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신라 거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상당히 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조금 수능형으로 바뀌면서 조금 선지의 난이도를 구성해 준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통사형 문제에 대비하여 내가 뭐 시간도 없는데 한 조선까지만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전 시대를 골고루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는 전근대 오미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근현대까지 넘어간다면은 학습량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면은 교육청 시험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사료, 원사료를 주는 것보다는 뭐 이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혹은 뭐 대화하는 만화체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일부 각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형한 자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사료를 그냥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이걸 읽어봐라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교육과정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변형시켜서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었겠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의 사진이라든가 구석에 있는 읽기 자료라든가 날개단의 보조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눈여겨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마치고요. 단원 분류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였구나 하고 조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근대 파트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사, 원시시대와 고대, 고려, 조선으로 시대를 나눴고요. 그리고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파트를 나눠보았더니 일단 역시 뭐 조선 파트가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죠. 8문항이 나왔고요. 분야별로는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사회경제 파트하고 문화사인데 이 부분보다는 그래도 내용을 조금 들어봤으면 직한 정치사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약간 쉬워지는데 기여한 바가 있겠죠. 문제별로 보자면 1번 문제는 우리 구석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신석기나 청동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아주 쉽게 구석기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는 단군 소라를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인지 묻는 사료 문제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가 하나 나와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제가 제가 적어왔는데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가 뭐냐면은 고려의 도병마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제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는 흐름으로 뭐 이야기책으로 충분히 익힐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묻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뭐 도병마사라든가 비변사라든가 뭐 훈련도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성격을 묻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별도로 조금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겠죠. 그런 문항이 나올 때는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가 요거였고요. 또 하나 어렵다고 느껴진 문제가 바로 12번 문제인데요. 대동법 문제죠. 역시 제도사입니다. 공부했다면 쉬워요. 조금만 공부해도 쉬운 문제였는데 대동법이라든가 영정법이라든가 균역법 같은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역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뭐라는 게 우리 6번 문제와 12번 문제 같은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제도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더니 18, 19, 20번이 전부 다 문화사예요. 물론 어렵지 않은 문화사였습니다. 화성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토지 그 개혁을 주장했던 중농학파들을 쫙 보여주고서 어떤 주장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 문제씩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을 또 기약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